이은주 의원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두 가지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 받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건이 가결이 됐는데요. 이걸 둘러싸고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선당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 언론에서는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걸 기호 3번까지 연결합니까? 정의당 의석 몇 석도 안 되는데 네. 지키는 건 뭐 기호 3번을 떠나서도 뭐 지킬 게 많아요. 자기 생존 본능이고 진짜 또 저기 이 비례 투표를 해준 의석수를 그 인정해준 유권자들에 대해서 네. 예, 비록 우리 과오로 한 분이 중간에 낙마하긴 하지만 이 의석수는 진보를 대표하라는 유권자의 뜻인데 그럼 그거를 뭐 그냥 줘버리고 이대로 앉아 죽으라고? 에이 그거는 이 정치나 선거제도 취지에 네. 부합되지가 않죠. 이 6석은 국회의원의 2%입니다. 네. 사실은 9%의 득표를 했지만 2% 의석을 받은 거예요. 9% 정당 지지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불합리한데 그러면 그 2%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가 이 정도 지분은 진보의 목소리를 내라고 한 건데 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앉아서 자해행위랍니까 그러면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정도 지키는 건 조선일보 논법이에요. 조선일보가 쓰니까 다 써요. 네. 하여튼 근데 그러면 이은주 의원은 언제까지 의원직을 수행하고 마무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벌써 끝났죠. 사직서가 수리됐으니까. 이미 끝난 거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6번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번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이 두 분이 다 탈당했어요. 네. 네, 정의당 비판하면서 둘 다 탈당해버렸고, 그래서 8번, 9번, 이자스민, 양경규, 이 두 분께 이제, 그 순서가 돌아가게 된 상황인데, 네. 첫 번째, 이자스민 의원은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위원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한 번,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고 또 중간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도 하고 이분이 정의당하고 정체성은 맞는 분입니까? 오히려 정의당보다도 더 소수자 이미지를 갖고 있죠. 정의당보다 더 소수자다. 예,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있을 때도 네. 그 어떤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네. 이 외국인 권익 옹호를 하다 큰 고초를 치렀던 게 적어도 19대 국회는 이자스민 죽이기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19대? 네. 네. 19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자스민 의원을 네. 완전히 생매장시키는 국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도 얻어맞아서 댓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이자스민 의원을 정의당으로 입당시키자고 최초 제안한 사람인데 19대 국회가 이자스민 의원을 지켜주지 않았다. 완전히 모든 어떤 인터넷 댓글에 언론에 이르기까지 그 다문화 가정 왜 600억 원 정도 지원하는 법안 하나 발의한 죄로 네. 예, 그랬다가 뭐 니네 나라로 가라부터 시작해서 가족사까지 들춰내가지고 한국 사회가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고 네. 아무도 그걸 보호해주지 않는데 제가 격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심상정 대표한테 저 이자스민 의원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거는 네. 한국 정치의 수치다. 우리라도 모시자. 네. 이런 제안을 했고 실제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비례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다문화 가정에 지켜주는 운동을 하다 정의당 와서 선거 운동을 이제 했는데 네. 그때 또 악플들이 쏟아졌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거든 학생이. 네. 거기선 차별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이자스민 이모가 왜 저렇게 비난을 받을까? 이걸 처음 본 거야. 외국 다문화 가정 자녀들. 예. 그 아이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언론에도 한동안 안 나왔다고. 내가 났으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기화한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네. 너무나 가혹한 걸 보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요. 근데 처음에 출발이 정의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고 또 정권 교체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국민통합위원회 또 윤석열 정부에 아니 들어가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원래
정권하고 제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그건 이명박, 박근혜 다 했던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거 안 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아니 그런데 그때 정의당 입당 성명할 때도 네. 노회찬 대표의 6411번 버스가 네. 그 지나다니는 동네가 외국인이 제일 많은 동네다. 구로구에서 출발해가지고 개포동 지나서 네. 거가 외국인들 제일 많은 데인데 노회찬 대표의 이제 그 약자, 서민 이런 부분들에는 엄연히 외국인들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저기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소득세가 이미 벌써 8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시골에 가면은 전통시장은 외국인 없으면은 그냥 무너져요. 당연히 우리 경제의 한 축이고 세금 잘 내고 그다음에 범죄율이 내국인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각종 인권 유린이라든가 또 뭐 어떤 그 차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권익 운동을 하는 한 명의 국회의원 정도를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회가 포용해 주질 못하냐? 난 그거 한국 정치는 끝났다고 봐요. 네. 그래 가지고 정의당이 이제 그런 부분의 취지에 공감한다 그래서 온 거고 네. 원래 색깔이 우리 당하고 맞아요. 아, 원래 그 저 새누리당 있을 때도 그 저기 뭐냐 아동 그 다문화 아동 지원법 냈다가 당내에서 얼마나 그 눈총 받고 핍박받고 네. 우린 그런 거 다 알거든. 그래서 차라리 우리하고 같이 하십시다. 네. 이래 된 거지. 이제 또 외국인 혐오 사상이 이자스민 의원 등원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네. 그 혐오 사상이 또 엄청나게 이게 더 불거질 거거든요. 예. 나는 이자스민 의원이 이걸 꿋꿋하게 이겨나가시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예. 적어도 2만 5천 그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예. 이주해 오신 분들 예. 그분들이 이자스민 의원 한 명 바라보고 있는데 예. 굳세어라 이자스민 오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고 내가 많이 꼬신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네. 이자스민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경규 의원 두 분이 이제 넉 달간의 정의당 국회의원직 그렇습니다.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한 6개월만 되더라도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겠지만 넉 달은 너무 짧다. 예. 특히 이제 물론 이자스민 의원은 국회의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겠지만 양경규 의원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를 대표해서 오신 분인데 이 두 분께 뭐 좀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넉 달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네. 저 뭐랄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하는 문제도 이제 네. 불거져 있고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주력 의제로 이미 삼고 있고 네. 이러다 보면 이 추운 날 여의도와 광장을 오가면서 메신저 역할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네. 이 지금도 이번에 이제 그 삭발에 이어서 그 이태원 유가족들이 또 105배 오체 투지를 오체 하신다는 거고 예. 지난 한겨울에 이미 하셨고 그 맞아요. 처참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총에서 지금 할 일이 많고 그 여의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경험을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자스민 의원이 뭐 역시 다문화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위는 네. 한국 정치에선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어느 당 가서 그걸 하겠어요? 네. 받아주기나 하겠냐고.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일 주력했던 게 이민청 설립이 이민청이죠. 예. 그것도 이민 정책. 저기 뭐냐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 보세요. 이민청 반대 아주 집회가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앞인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던데. 내가 다 봤는데 뭐 예. 소리 벅벅 지르고. 예. 그런데 그 저기 거기서도 뭐랄까 제대로 된 외국인하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선별하겠다는 이미 차별의 기준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편적 외국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엘리트 부분들 외국인은 우대하고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외국인은 하대하고 뭐 이런 정책이 오히려 차별이 될까봐 더 지금 차별화될 가능성이 사실은 뭐 있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가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는 외국도 그러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동남아라든가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 이민 신청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공부와 사업에 대한 열정, 네. 그다음에 뭐
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어떤 그 고생을 낙으로 삼아서 네. 고난을 벗으로 삼아 이러고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기 국내 연구기관 가면 외국인 교육센터를 많이 줬어요. 네. 이제 그걸로 돈 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래 물어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대. 네. 그래서 뭐 한국인보다 열등한 외국인들도 아니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안 해도 네. 얼마든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민 정책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네. 있거든요.